자, 이재명 후보도 이제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에요. 이번 호남 방문을 올해 하고 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좀 힘을 실어주기를 바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안 됐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는 플랜 B 이야기가 있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참 가능성은 극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하는 플랜 B, 후보 교체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닌 민주당 후보로 뭐 이낙연 전 후보 아니면 지금 공직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설 거다. 이런 얘기가 또 아직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손을 들어주고 후보로서 다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가 쉽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광주를 저렇게 호남을 열과 성을 당해서 공을 들이는데 이낙연 후보가 돕지 않는다. 지금 한 58%, 55%에서 60%밖에 안 나옵니다. 호남에서요? 예, 호남에서요. 예. 전 이게 이낙연 후보가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게 저는 짠 건 아니지만 약속대로 한 건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는 꽤 좋아요. 뭐냐면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데도 이낙연 후보가 돕지 않아? 그럼 마지막에 어떤 분위기가 도냐면요. 야, 좀 안 됐다. 이런 동정 여론이 호남에서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역대 우리 선거와 마찬가지로 85% 전북에서 80% 전남에서 전남 광주에서 90% 결과가 또 옵니다. 마지막까지 그럴까요? 끝까지? 이낙연 후보가 결국은 등대 밀려서 나오든 어떤 식으로든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기존의 민주당 후보와 같이 호남 몰표를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재명 후보가 주는 공포심이 너무 커요.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의혹, 공포심, 또 조직폭력배하고 연루됐다는 의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자체가 국민께 주는 공포심이 크거든요. 그게 호남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에 호남에서의 이재명 후보 몰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보수 언론에서 하도 되니까 이제 좀 세뇌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더 큰 공포는 이재명 후보는 혼자인데 윤석열 후보는 가족 전체가 문제다. 공포심의 그 강도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3배다. 왜? 본인. 토리는 공포하지 않아요. 토리는 개니까, 반려견이니까. 근데 부인, 장모, 그냥 건들면 문제점이 튀어나오잖아요. 광주 전체를 부동산 투기로 팔아먹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이 광주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의 의혹, 공포는 사실은 관제 공포고 이재명 후보가 주는 공포심은 진짜 심각한 공포거든요. 그런 공포는 또 있어요. 뭐냐면 성남시에 5,503억의 수익을 돌려서 시민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벼랑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그 현기증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공포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대꾸하다 보면 밤샐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 통합과 관련된 좀 얘기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세피의 수혈, 그 인재 영입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영입 1호는 30대 워킹맘 군사 전문가 조동현 교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민주당이 인재영입 1호 인사인 조동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에 수혈된 첫 외부 인사인 조동현 위원장. 지난달 30일 임명된 지 사흘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제 청년 인재 영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분인데 좀 전문가 분들이 많아요. AI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뇌과학자, 또 딥러닝 기반 또 AI 연구자 이분들인데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2030에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노력 못 미친다.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영입을 한 것이 그런 걸 좀 잘 풀어가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일단 타이틀로는 전 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정치권에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퀘스트 교수들도 들어와서 토론을 하고 그러잖아요, 국회에서. 네. 말은 AI 얘기하고 딥러닝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정치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맞죠. 그리고 이번에 그런 걸 정책을 나가면은 1% 2% 이삭 줍듯이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와서 정치권에 좀 새로운 충격도 주고 네. 실질적으로 내용도 좀 알려주고 이런 점에서는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크게 보면 AI, 빅데이터 이쪽에 전문가들을 영입한 것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빅데이터하고 AI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국회에서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빅데이터를 모을 수도 없고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빅데이터를 활용 못하면 AI는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AI의 학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분야의 발전을 가져오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규제 개혁을 할 생각이 있느냐, 민주당에. 이건 대단히 의문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맞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기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뿐만 반대합니까? 국힘의원들도 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국회에서 제목만 보고 정책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민주당에 이런 분들 모시고 들어와서 이분들로부터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2030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난 오히려 이런 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제안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갖고요. 가상화폐 전문가들도 영입을 해야 됩니다. 네. 2030이 우리와 다른 시각과 다른 눈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무엇인지 저는 또 환경 문제 전문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범죄 심리학자죠. 1세대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를 영입했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겼습니다. 지난해 이제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요. 이 여성과 아동 공약을 좀 보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범죄 심리학 전공으로서 사실은 그전부터 검찰하고 일을 같이 많이 했어요. 예. 제가 검사 시절에도 이수정 교수가 이런저런 범죄 데이터는 그렇죠. 사실 예. 대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검하고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중적으로 프로파일러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여성 성범죄, 아동 범죄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여성과 아동 분야를 좀 더 보강하고 기존의 국민의힘이 생각지 못했던 분야를 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영입이 됐어요. 근데 이수정 교수 영입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네. 뭘 근데 잘 아나 보죠? 그거는 좀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왜 왜냐하면 왜? 이수정 교수가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힘의 기존 선거를 위해 준비했던 노선이나 방향과 맞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대남을 결집하는데 좀 전략과 맞지 않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 이대남인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극단적인 페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반페미가 이제 일종의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건 알겠는데 반페미 갖고 어떻게 선거를 치러요. 그리고 이수정 교수가 페미니즘에 있어서도 극단 쪽에 서 있는 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곁에서 본 이수정 교수는 어떤 분인가요? 좀 설명해 주시죠. 못 봤죠? 같이 여러 일을 많이 번 봤죠. 하셨으니까. 예. 오래전부터. 상당히 사실은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자리가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우리나라에 1세대죠. 자리가 안 잡혀 있던 범죄 심리학, 프로파일링을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했죠. 정말 여성과 아동 범죄에 있어서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준 1세대 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2030 젠더 갈등에서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게 일베의 이대남들의 좀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 초기의 페미니즘은 그 여성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지금 이제 페미니즘 자체라고 하는 자체가 극단적 여성 편향성 운동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정치 노선에 전면적으로
저항하거나 반대되는 분이 온 거 아니에요. 저건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왜 섭외를 했고 왜 영입을 했고 이런 거 이준석 대표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이준석 대표의 기존 입장과 조금 배치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선거가 이준석 선거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 설득하려니까요. 설득하지 왜 여기까지 가서 싸워요 그걸 갖고. 그러니까 입성 교수는 본인이 만나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그분이 거고요. 영어 이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